안녕하세요. 동양학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지지 중에 두 번째 시간, 축월에 대해서, 축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이 해자축 방향은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가 될 거고요. 이 임묘진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와서 출생하는, 그러면서 진월달에 보면 그 5월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12, 1, 2, 3, 4, 5 진이 4월달에 해당되네요. 4월달에 해당되는 이 진, 그 다음에 5월달에 해당되는 4, 5월달에 보면은 벚꽃도 피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이 피는 시점이고, 꽃이 피어서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단계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사오미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신유술, 열매의 결실을 거두어서 수확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느낌으로 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통변하고 말씀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자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는 뭐라 했습니까? 청계, 어자, 자월달에 하늘의 기운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하늘 기운이라는 것은 살리는 기운, 양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지가 있었잖아요. 24절기에 동지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지가 제일 밤이 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뭡니까? 밤이 짧아지는 일만 남았다. 해가 길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결국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이제 주장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축월은 시벽어축, 땅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월달은 뭡니까? 하늘 기운, 태양의 거동에 대해서 초점이 있어가지고 대성께서도 뭡니까? 1효에 양이 들어서 있는 지뢰 복귀의 형상이었고, 지금 축월달 같은 경우에는 땅이 축에서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땅 속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월달에 보면 24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으로 보시면은 계신기가 있는데, 이게 계수가 그 홍범의 정의로 하면 윤택할 윤자, 신금은 바뀔 혁자. 왜 바뀌냐 하면은 이 신금 씨앗이 결국은 간목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거거든요. 씨앗의 상태 신금과 뿌리의 상태인 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황골탈퇴의 어떤 그런 의미, 바뀔 혁자, 정부가 뒤집어진다, 혁명을 일으킨다, 그런 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거둘색자입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해주게 되면 뭔가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거둬들일 수 있는 인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 축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콩나무를 기르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콩나무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얼금얼금한 바구니에다가 콩을 채워놓고 그 콩에다가 무엇을 줍니까? 물을 주잖아요. 그죠? 물을 주고, 그러니까 그 물을 준다는 게 뭡니까? 계수가 되는 겁니다. 물을 줘서 그 물이 콩 안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스며들어야지 개수가 되고, 스며들지 않으면 임수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콩 자체,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뭐 합니까? 보자기로 덮어두죠. 그러니까 기토는 뭡니까? 땅 아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자기로 덮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딱 축월이 보면은 개신기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콩, 결국은 핵심은 콩이 되죠. 씨앗. 이 신금을 뿌리로 탈바꿈 시켜주는 게 이 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을 꾸준하게 주어야 되고, 이 기토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영역에서 계속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축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12운성에 대해서 강도를 보면 개가 축에 앉으면 개축이 되는데 관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이 축에 앉으면 신축해서 양지가 되죠. 기를 양자죠. 양지는 어떻습니까? 모친의 배 안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 수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축은 관대가 됩니다. 관대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기를 개와 같은 개념의 강도로 관대 보았습니다. 보통은 기를 정화와 같은 강도로 12운성을 이야기를 하고, 일반 대부분의 경우에 말이에요. 그리고 병화를 무토에 해서 화토 동궁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12운성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 적용하는 게, 정화하고 무토를 같은 동궁으로 해서 화토 동궁의 개념으로 쓰고, 수토 동궁을 쓰는 게 저는 개수랑 기토를 같이 동궁을 하는 관점으로 씁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근거는 앞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 앞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정화는 무토와 같은 걸로 해서 12운성을 파악을 하고, 개수는 기토와 같은 기운으로 해서 본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축, 관대는 뭡니까? 사무 관대를 썼으니까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는 상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회사로 따지면은 갓 입사한 대리 정도, 좌충우돌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관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태하는 남녀가 사무관대를 썼으면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자축, 북방, 물방향은 보통 그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를 해서 어떻게 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잉태해서 기르고 있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 12운성의 기운으로 봐도 보면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신축, 기르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소선팔계로 보면 개는 팔군지에 해당되고, 신금은 칠간산, 그리고 기토는 팔군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보면은 개에서 신으로 가고 신에서 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개에 해당되는 팔군지가 신금에 해당되는 칠간산으로 가면은 산지박의 의미가 됩니다. 산지박. 그리고 이 신금이 기토로 가게 되니까, 신금이 칠간산이 기토, 팔군지로 가게 되면은 지산겸이 됩니다. 지산겸. 그래서 이러한 그 괴상이 축월달에 있더라. 그래서 축월달 같은 경우에는 산지박 해서 이 양 하나가 곧 없어지는 단계인데, 이 없어진 그 양이 결국은 뭡니까? 없어졌다는 말은 어딘가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없어졌다는 것은 어딘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남자 몸 안에 있던 그 정자가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떨어져서 들어갔다,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녀가 사무관대를 쓰고 결혼해서 합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산지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회임을 해서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산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현상, 그 형상이 지상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을 이런 그 12지지의 어떤 그 지장간, 십천간에 대비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지장간, 천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각의 십천간은 고려할 때 합의 개념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합의 개념으로. 그래서 개수가 왔기 때문에 무게합파, 그리고 신금이 왔기 때문에 병신합수, 기가 왔기 때문에 갑기합토, 요 세 가지 합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축월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수가 살행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이 있을 거고, 신금이 살행하는 기간에 태어난 사람, 기토가 살행하는 기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월달이라도 다 같은 성향이 아니라는 거죠. 축월달인데 성향이 개수의 성향, 신금의 성향, 기토의 성향인데 그 각각의 성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합의 개념으로, 개수가 살행할 때 태어난 사람은 무게합파니까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활동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병신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합을 하면 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오덕에서 북방,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금이 살행하는 기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중시합니까? 병이랑 합을 했기 때문에 병은 불로서 오덕 중에 예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금 자체가 의로울 의, 그죠? 하기 때문에 의리가 있죠. 의리를 지키면서도 뭡니까? 중시하는 게 외적으로 예를 잘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그런데 그 이면에 깔고 있는 것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의로움과 명예를, 그죠? 예를 취하는 어떤 그러한 성향이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무게합파였으니까 이게 무토가 토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뢰가 있죠. 믿을신 오덕에서.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윤택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홍범에서 윤택하게 바쁘게 대인관계를 잘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점이 뭡니까? 신뢰죠. 신뢰가 없으면은 싫어한다. 개수를 쓰는 사람은. 그런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으쌰으쌰 함께 우리 잘해보자. 그 활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람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갑기합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은 오덕 중에서 동방이니까 어질인, 사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거둘색자, 그죠? 거둠에 대한 뜻도 있지만은 신뢰에 대한 뜻도 있잖아요. 본인 자체가 어떤 신뢰를 굉장히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뭡니까? 갑이니까 사랑, 그죠? 땅에서 만물을 길러주는 어떤 그런 삶. 그런데 합을 해서 결국은 토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길러주는데 왜 길러줍니까? 결국은 내가 다시 길러준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성향이 갑기합토입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축이라는 달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추구하느냐, 명예, 예를 추구하느냐, 신뢰를, 사랑을 추구해서 어떤 거둬들이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느냐,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축월달이라고 하고 해서 무조건 한 글자로만 해서 평가하시면 안 되고 그 각각의 지장간에 살행하는 기간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어떤 이러한 천간합의 개념으로 펼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좀 더 오운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는 오운에서 5, 7, 5에서 시작해서 7로 마무리가 되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6에서 시작돼서 2로 결과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5, 7, 6, 2를 쓰는 사람이 무게합한데 가는 거동이 뭐다? 5는 무토, 7은 병화, 6은 개수, 2는 정화잖아요. 그래서 무병, 개정 이러한 천간의 특성으로
살아가는 패턴이 아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병신 같은 경우에는 병은 7로 시작해서 1로 마무리가 되고 신은 4에서 시작해서 6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전화를 해보면 병화, 임수, 신금,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병임, 신계의 특성으로 자기의 어떤 특성들이 환경들이 어떤 체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갑기합토, 갑은 3과 5를 쓰고 기는 10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갑, 무, 기 이러한 형태로 해서 그 기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환경, 체가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봤으면은 이 축을 자체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축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육기가 5입니다. 그리고 축은 뭐를 마주 봅니까? 미를 마주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육기든 오운이든 마주 보고 있는 인자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는 10과 10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은 무토, 기토죠. 그러니까 무토는 홍금에서 심을 가였고 기토는 거둘색이었잖아요. 심고 거두고 그러니까 심어서 거둔다.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수확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있잖아요. 충미 다 토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물론 이 세 가지의 다른 각각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각각의 다른 특성이 뭘 바탕으로? 충미의 육기의 변화의 바탕을 근간으로 해서 그죠? 가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각각의 세 가지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축월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은 어떻게 됩니까? 충미가 같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축은 무토, 기토 이렇게 사용한다 그랬죠. 축은 무토 절반 가고 또 무토 절반 가고 미를 기준으로 해서 기토 절반 또 기토 절반 해서 무무기기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이 무무기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달, 인월달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무축일 때 묘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인이 될 때 사지가 되고 무묘가 될 때 병지, 그리고 또 무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진일 때 쇠지, 무사일 때 왕지, 무오일 때 록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은 이 축을 때 태어난 사람은 처음에는 뭐 준비한다고 해자축, 안전과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사무가 안 돼서 가지고 회임을 해서 불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크지 않고 묘지, 사지, 병지가 되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쇠지가 되고 왕지가 되고 록지가 되고 강해지고 있죠.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기토로 수렴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렴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활동했는 무토의 영역은 걷어들이고 기토는 보이지 않는 음적인 영역, 수렴하는 영역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 시점에서는 무의 성향이 왕록으로 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의 영향이 묘지로 약하다. 그렇지만 점점 사지, 병지, 세지, 왕지, 록지로 점차적으로 북방으로 갈수록 걷어들이는 힘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구나. 앞에서 봤던 자하고는 좀 그 힘의 균형이 보여주는 게 다르죠. 자에서는 왕에서 시작돼서 병으로 돼서 또 병에서 또 병으로 연결돼서 또 왕으로 가고 어떤 왕과 병 사이에 12운성의 기운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축 같은 경우에는 기운의 변화가 심하죠. 묘에서 왕 가고 또다시 왕에서 뭡니까? 그 묘지로 가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묘지에서 왕으로 가고 왕에서 또다시 묘지로 가고 묘지에서 또다시 왕으로 가는, 그죠? 그러니까 약했다가 강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너를 띠죠. 너를 띱니다. 너를 띠니까 그러한 특성이 있구나를 감안을 하시고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지를 가지고 제가 봐드렸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시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딱 뭡니까?
그 축을 봤으니까 세칸 나서 진 서로 크로스하는 영역으로 해서 하나 살펴보면 진술이 됩니다. 진시가 되면 진술 항상 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보든 뭐를 보든 맞은편에 있는 글자를 충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목표해서 내가 변화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 출근할 때는 옷을 말끔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말끔하게 입고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편에 가면 출근의 반대편은 이제 퇴근이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옷 벗고 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들이 따지고 보면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데 그게 맞은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은편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변화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충의 개념이다 나쁘다 뭐 충을 했으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해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타당하고 맞지만은 저는 뭐다? 아침에 출근했으면 퇴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일상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시를 예로 들어보면 진술이기 때문에 6기로 보면은 5와 1이 되고요. 술은 5와 6이 됩니다. 그래서 5, 1, 5, 6의 특성이 납니다. 그래서 5는 무토가 되거든요. 여기 진시일 때 요 위치에 여기에 무토가 되죠. 그 다음에 절반 갔을 때 임수가 되고 1번. 그리고 나서 또 술이니까 술에서 또 5 했을 때 또 무토가 되고 6이니까 또 개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시간은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러면 이 시간도 지금 요 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무진일 때, 그 다음에 무사일 때, 무오일 때, 그 다음에 임이니까 임미일 때, 임신일 때, 임유일 때, 그리고 무술일 때, 무자일 때, 무축일 때,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무축은 아니고 축일 때에는 개축으로 봐야 되겠네, 그죠? 개축, 개인, 개묘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는 무술, 무해, 무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그 12운성의 강도로 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려 보니까 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기 노란색 그로 해서 한번 체형의 개념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식상이죠. 그리고 뭡니까? 재물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리고 관의 입장에서, 인수의 입장에서, 나의 의지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거는 딱 요 두 글자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요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점. 많은 시점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점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요 김이 있죠. 김이 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렸더라도 이제 이걸 보시는 분은 요 시점일 때 진, 무, 그죠? 축, 무, 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뭡니까? 술, 기, 무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듯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가 체가 될 때 기미 안쪽에 있는 글자잖아요. 이 월지가 체가 되니까. 그래서 기미가 묘지가 됩니다. 체는. 그런데 시간은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입장에서는 인미가 되잖아요. 인미. 그래서 용의 인미가 되면 양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환경이라든가 내 마음자리는 어떤 묘지로 해서 좀 정신적인 능력으로 해서 정적인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시간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좀 더 하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벗어날 수는 없고 수동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상태지 아직 뭔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채용, 추월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비견겁제는 마음자리에 해당되는 갑은 체가 되고 활동, 사회적인 활동은 을이 되는데 체형의 관계인데 갑이 만약에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묘지가 돼요. 역시나 기미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을미, 양지, 대인관계 활동성에 있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이걸 하자, 손 내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대응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각각의 월지와 시간에 대한 12운성의 강도 요 시점에 대해서 보았고 거기에 따른 나의 마음과 내가 사회에 나가서 밖에서 보여주는 어떤 형태에 대한 강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동은 제가 병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활동이나 생명은 병화로 보는데 임묘지는 발생이고 사오미는 왕한 시점이고 신유술은 결과고 해자축은 편안하게 되는 시점인데 그 12운성으로 말하면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 양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병이 뭘 만났습니까? 미를 만났잖아요. 병이 미를 만나면 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성이 그 밖으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보여주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쇠지로 뭐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죠.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제에 관해서는 무미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무미를 보면 그 활동을 해서 내가 재물을 끌어당기는 단계는 뭐 관대 정도니까 보통 정도? 관대? 보통? 관대보다도 약하면 이제 보통보다도 약한 거겠죠. 수학이. 그 이제 자기가 거둬들이는 어떤 재물의 어떤 양이 약하겠죠. 그리고 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딱 내가 받는 만큼의 나의 인지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로서 존재하게끔 내가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양지로 해서 계속 좀 약하게 수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구나를 여기 미에 관련되는 시기, 월에 해당돼서 각각의 비견겁제, 나 자체,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관성, 인수에 대해서 이러한 강도로 여기 작동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설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